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그럼 대손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면요. 기말에 있죠. 채권의 위험을 평가해서 우리 기업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있죠. 세법의 입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순위다. 이제 이거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그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도를 비교해서 초과액은 부인하는, 손부를 하고, 한도 미달액은 아무런, 그죠? 액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미달액의 논점이 있는 건 두 가지. 감가상각비하고 곧 배우게 될 기부금. 두 가지가 한도 미달액이 나왔을 때 뭔가 액션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 조정은요, 별다른, 그죠? 이 세무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죠. 회사 계상액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보충법이에요. 보충법이 뭘까요? 채권잔액에서 그죠? 대손율을 곱하고 이미 기설정된 대손충당을 뺀 나머지를 그죠? 단기의 보충법에 따라 계상하죠. 근데 세법은 보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의 계상액은 뭐죠? 총액법이에요. 이 총액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법이. 그러다 보니까 한도도 뭡니까? 총액법의 구조로 따라가고 순액법 안 따라가요. 만약에 순액법이라면 채권에다가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이미 기송금 있죠. 기설정한 대손 충당을 빼서 뭔가 한도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액법이 아니고 보충법이 아니라 총액법이다 보니까 빼지 않습니다. 요렇게 대응해서 한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총액법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요 자료를 가지고 총액법에 관한 보충법과 총액법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초의 잔액은 100원이라 가정할게요.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100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00원이 있습니다. 근데 대손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해서 40원 나왔어요. 감액하고 잔액을 우선 끌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죠? 하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40을 빼면. 이제 이게 6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60이 딱 되죠. 100원에서 40을 끌어놨으니까 60이 되는데, 기말에 채권의 잔액을 보니까요. 9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보충하면 될까요? 90원이 되려면. 30을 보충해서 뭡니까? 요거 60에서 30 보충해서 대손상각비 30. 요렇게 해서, 기말에 그러면 90이 되도록 하면 설정을 보충법에 따라 30을 계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충법에 따라 가지고 했다라면 회사의 계상액은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되게 독특하죠? 순액법이 아니란 거예요. 보충법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세법은 총액법에 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죠. 총액법이 도대체 뭐냐? 되게 독특하죠? 만약에 100원이었다. 100원 있죠? 잔액이 대손 중에 100원 있으면 그러면 일단 대손 났죠? 감액하고 끌어 쓰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60원 있죠? 일단은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다 환입합니다. 남아있는 걸 환입하고 뭡니까? 환입하고 여기 환입은 뭐죠? 대손충당 환입이라고 있죠? 수익을 잡는 거야. 그러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0원이 되겠죠? 전부 다 지금 대손 감액한 거 40원. 남아있는 잔액 환입한 거 60원 하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있죠. 채권 잔액의 위험을 평가해 보니까 90이 되더라고요. 그죠? 90을 되려면 대손충당 90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대손상각비로 뭡니까? 90을 올려야 되겠죠. 세법의 입장은 90원을 본다 이거죠. 순액이라면 30원이지만 30원이 아니죠. 90이 회사의 계산 뭡니까? 예, 그죠? 상각비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총액법이죠. 총액법은 딴 게 아니고, 남아있는 잔액을 일단은 리셋해서 0으로 만들고, 다시 해당 채권을, 총액을, 토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총액법이라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대손충당금. 얘는 30이잖아요. 자, 여기에 100원에 40을 했죠. 남아있는 거 할입하면서 설정을 60을 하고, 설정해서, 그럼 요 금액이 뭡니까? 세법상의 회사가 계상한 대손상각비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일이 있죠. 잔액을 봐서 남아있는 잔액을 환입하고 나머지 설정액을 합할 필요가 없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요 금액은 뭐죠? 항상 기말 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회사의 계상 있죠. 그죠? 단계 대손 상각비는 기말죠. 대손 충당금액 기말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대손 충당 설정액은요. 바로 대손 기말 잔액 90원, 그죠? 90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계상액은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뭡니까? 설정액이 아니고 기말의 잔액 있죠. 잔액이 바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또.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보면. 네, 볼게요. 자, 회사가 요 금액,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여기 지금 100회인가? 여기 57페이지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회사의 계상액은 얼마일까요? 200입니까? 아니요. 회사 계상액 얼마요? 1400이에요. 그럼 회사 계상액은 뭡니까? 200이고 보충한 금액은요? 보충액은요?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죠? 그럼 1400이 되려면 얼마를 보충했겠습니까? 1200이 되겠죠? 그러면 1200의 그저 금액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200을 기억하세요. 1200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3500이 있었는데 요거 2300 됩니까? 그래서 2300이면 1200 되죠. 남아있는 잔액이. 요렇게 해서 여기에 1200이 되져서 뭡니까? 1400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요 예제를 들어가지고 단기 계상액은 200이 되는 거죠. 이게 회사가 계산은 200이잖아요. 근데 보충액은요? 1200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네. 200에 보세요. 그러면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계상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1400이 된다. 요거를 나눠서 되죠. 회사가 계산한 건 200. 보충한 금액은 있죠. 1400이 되도록 남아있는 잔액을 딱 해서 1400이 되는 거죠. 여기 회사의 계상액. 근데 한도가 뭡니까? 한도는 이제 구하는 거. 만약 이걸 하면 요 초과액이 바로 한도 초과액이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 계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있죠. 우리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의미한다. 그죠? 이게 바로 총회법에 따른 회사의 계상액이라는 점을 알아둡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야, 또 티 계정 없나? 이렇게 나오나? 좋아요. 이거 볼게요. 됐습니다. 대손 충당 잔액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계상액은 요게 아니고 요거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지저분하겠네. 그러면 회사가 설정한 금액은 요거지만 보충액은요? 요 금액을 하면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7만 원을 빼면은 오히려 계산이 안 되지. 17 하면 뭐예요? 17 하면은 5만 원. 왜 이렇게 안 되지? 75만 원. 맞죠? 뭐야. 이거 뭐. 그래서 계산기로 막 손이 갈라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75를 보충하면 뭐야? 292만 이렇게 되잖아요. 75는 앞으로 뭐, 요거 하고 요 75를 해서 요거 만들든지. 근데 구조는 뭡니까? 여기서 뺀 나머지 잔액이 7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회사 계상액은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렇게 나오면. 자, 회사의 계상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죠, 그죠? 설정액은요? 850. 보충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기초에서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잔액이 없이, 그죠?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야? 회사의 설정액은 850. 보충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0. 이렇게 해서 회사 계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계상을 해야 될 건 다 했다, 그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내용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총회법에 대한 개념이고 뭡니까?
대손 충당 기말 잔액이 곧 회사의 계상액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야? 바로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회사 계상액은, 그죠? 설정액 플러스 뭡니까? 남아있는 잔액이죠. 보충액. 보충액 합해가지고 이 두 개가 뭡니까? 바로 대손충의 기말 잔액이 돼요. 대손충당금에 기말 잔액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요 금액이 뭐,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한도. 한도는 이렇게 구해요. 자, 한도라는 거는 저 채권이죠. 채권 잔액에서 설정주를 곱해서 한도를 구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뭔가. 항상 뭐든지, 그죠? 예, 채권 잔액, 채권. 예,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설정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뭡니까? 하나, 요 설정률이 둘,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요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앞에 뭐 붙습니까? 여기 붙는 거죠. 세무상이 붙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제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세무상 채권 잔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상 채권 잔액은 어떻게 뽑냐면 네가 만든 채권 잔액이 만약에 100원 있다. 근데 설정지의 채권 있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20원 있다면 뺀다. 아까 전에 5개의 특수채권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 뭐 보상채권에 따른, 그죠? 우리가 보정채무에 따른, 대입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이런 것들은 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정지의 채권은 아까 전에 또 배서 양도금은 밑에 있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유보는 뭐죠? 유보 같은 거 있죠. 이게 만약 마이너스 되면 9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합하면. 그러니까 이 유보를 더한다는 말은 내가 세법이 봤을 때는 감액하면 되지 않을 금액을 부인하고 유보로 계산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부란 말은 세법이 생각할 때는 감액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는 그죠? 신고 조정에 따라 마이너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감해야지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뭡니까? 세법상의 채권 잔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엮는 난이 그죠? 거기에 채권 잔액 만들어진 게 100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정제 채권이 가지급금이랄지 뭐 배서 양도금이 있다면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유보가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더하거나 감해서 있죠.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특수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이 당사자 간이죠. 동일인한테, 여기 보시면 동일인한테,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보면 동일한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채권 잔액에다 설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그죠? 외상 매출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있다라면 외상 매입금은 채권이 아니니까 버리고, 그죠? 외상 매출금만 채권 잔액으로 할 거냐. 이걸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상계가 약정된 경우에는요, 상계된 잔액에 대해서만 있죠. 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게 얘가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 69회차 나왔어요. 자, 69회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있죠. 1억 9,800이래요. 자, 요거 회계처리 아시겠습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매출은 1억 8천인데 파트를 걷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얘는 아직 외상이라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 되겠습니까? 요 채권이잖아요. 아직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아직 못 걷었죠.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여전히 뭔가 채권 잔액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4,800만큼은요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인한테 외상 매출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상계를 하기로 약정을 했대요. 약정한다면 네팅한 있죠. 순액을 가지고 채권 잔액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죠? 부가치세 1,800만 원은 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이 말이 왜 이리 잘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아무런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부가치세 예수금은 당연히 뭡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법이 생각할 때 약정을 하기로 했다라면 상계된 잔액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으니까 1억 9,800이지만 4,800은 뺀 나머지가 뭡니까? 1억 5천을 외상매출금 잔액에 지불하면 그때 답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외상매출금 나왔을 때 1억 5천을 넣어야 맞잖아요. 1억 5천을 못 넣고 그냥 1억 9,800을 넣었다면 답이 틀린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요 하나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채권 잔액이 잘못될 거고 설정률 해봤자 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빼지 않고 뭡니까?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보고 69회차를 계속 있죠.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은 될 거라고 봐서 계속 제가 있죠. 안 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정 대상이 제외되는 채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 구상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가지급금 같은 거랑 여기 특히 할인 배소음 있죠. 양도한 의음에 대해서는요. 요거는 매각 거래로 보기 때문에 팔린 거니까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의음 같은 거 할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음 할인은 양도 배소했다는 말은 이거 팔렸다고 보는 거죠. 팔린 거니까 채권이 받는 돈이 아니라 팔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당히 이 할인 배소음은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할인 배소라고 나와요. 그 특수채권에 있죠. 업무보관 가지급금이랄지 구상채권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면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이 아니니까 빼줘야 된다. 여기 금액을 치면 빠져가지고 채권 잔액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있죠. 유보 잔액은 여기에 같이 포함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 대한 있죠. 가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정기 채권 부인액은요. 정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유보로 계상한 금액이 아직까지 추인이 되지 않고 계속 있다면 뭐예요? 그 금액은 당연히 뭡니까? 이 세법이 생각할 때는 채권 잔액에 포함시켜야 될 금액이니까 당연히 가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정기 이전에 500이 있죠. 유보가 달려있는 세무조정의 사항이 있다면 정기 전에 그거는 감액하면 안 되는 걸 감액했으니까 당연히 500을 더해가지고 1,500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 가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뭡니까? 회계처리 했다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죠? 신고 조정에 따라 해야 될 항목을 결산 조정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면 세법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박수를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한 칼이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죠? 단기에 대손금 감액해야 될 그죠?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뭐 할까요? 신고 조정에 따라 세무조정 송금 산입해서 뭡니까? 해당 금액을 감액 마이너스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뭡니까? 만들어진 재무제표의 채권 잔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도 뭡니까?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그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제대로 했다면 감액했을 건데 안 했으니까 신고 조정에 따라 하되 거기에 있는 있죠 마이너스부 금액을 그죠 채권자는 세무자가 요거를 그냥 차감해서 그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죠 해당 신고 조정은 대손 실종률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 있죠 채권 난이도 뭡니까? 3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요까지 출제하면요. 요까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까지 하는 건 할만해요. 그런데 있죠. 이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말씀드리는데 얘를 물어보면요.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요. 10번 내면 얘가 한 번 나와요. 그죠? 10번은 좀 심하고 한 7, 6번 정도 하면 한 번쯤 나오나. 4, 5년에 한 번 나올까? 그죠? 그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손 실적률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대손 실적률은요,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정률에서 있죠. 대손 증명의 설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 설정률은 맥스 규정입니다. 맥스 규정인데 1%랑 뭡니까? 대손 실적률 중에 뭡니까?
큰 놈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1%라고 할까요? 그죠? 대손실률 1%와 대손실적률이 있죠. 큰 놈을 인정해 준다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 회사의 대손실률이 2%라는 말은 뭐죠? 2%라고 하면. 큰 놈이니까 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도 계산할 때 2%를 계산해 주겠죠. 그 2%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실제적인 있죠. 대손률이 2%라면, 세법에서 너가 그래? 그렇다면 1%보다 크네? 그럼 실제적으로 너의 대손률을 인정해서 한도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왜 1%일까요? 1%가 바로 뭐냐면, 우리 법인에 있잖아요. 신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법인세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대손률 있죠. 채권의 대손률을 보면, 이게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0.97%쯤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 있잖아요. 법인의 대손률이 0.97%쯤 돼요. 채 1%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웬만하면 평균이 1%다. 0.97을 못하는 게 1%를 찍고, 혹 너의 그 기업의 개별적인 대손률이 1%보다 초과한다라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너의 상황을 반영해 주겠다는 게 뭐야? 맥스 규정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대손실적률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대손실적률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죠? 우리가 정기말 채권 잔액이 뭡니까? 1억이 있다 가정할게요. 정기말의 채권 잔액이란 말은 올해 1월 1일에 잔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올해 있죠. 단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죠. 채권 중에서 수급한 금액이 7억이라 가정할게요. 이해됩니까? 정기 말에 1억이었는데 오랫동안 있죠. 이 채권을 받았던 돈이 있죠. 수금한 돈이 7천이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수금 실적률은 얼마가 될까요? 수금 실적률은. 실적은 동일 1억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7억을 받았으니까 70%를 수금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잘하면서 대손실적률을 모르면 안 돼요. 얘는 되게 잘 알면서 수금 실적률 70%는 누가 뭐야? 근데 대손실적률이란 말만 오면 막 엄청나게, 그죠? 어려워하는데, 딴 게 아니야, 보자. 직전 연도 말 현재 뭡니까? 이것도 세법이죠.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겠죠. 그럼 1억이 있다 가정할게요. 그럼 대손실적률은 당기 연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뭡니까? 수금이 아니고 뭐야? 수금이 아니고 대손난 금액 있죠. 대손 금액이 200이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대손실적률은요? 대손실적률은 당연히 있죠. 1억 중에서 대손난 게 200이니까 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200이니까 이 금액은 2% 되겠습니까? 맞겠죠? 그럼 2%가 되면 1%보다 너가 더 크니까 2%의 실적률을 곱해가지고 한도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였냐 이거죠. 그럼 기본이 9천 중에서 1%가 뭐죠, 여러분들? 기본이 1%면 9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전년도, 직전 연도 있죠. 말 시점에 세무상 채권 잔액에서 단기 대손금이 비율이 2%라 가정하면요. 그럼 여기 2%면 2배니까 180만 원이 한도가 돼야 되죠. 그때는 실적률 요걸 해서 여기에다가 2%를 치게 되면 뭐야? 그래서 한도가 180이 늘어나는 걸 보입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한 대여섯 번, 6, 7번 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대여섯 번이라는 개념 자체가 빈도가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손실적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당해연도 있죠. 대손금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대손금 난 거, 대손실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결산 조정에 따라 대손금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고 조정에서 단기 소멸 시 완성 채권도 단기 대손금이죠. 요것도 같이 합해가지고 있죠. 대손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를 마지막에 볼까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있죠. 단기의 신고 조정에 따라 단기 대손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단기 대손 실적률에 뭡니까? 만약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요거는 회계 처리해서 대손금이라고 보이지 않죠. 회계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신고 조정에 따라 송금 산입한 거니까 이것도 단기 대손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손율을 구할 때 요 금액도 같이 포함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90인데 신설 보시면 밑에 뭡니까? 어디 있지? 이거 어디 있어? 보세요. 대손 실적률은 1%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로 가정하니까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난이도 중하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